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 모시고 이야기를 더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임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또 무슨 말씀이신지요? 서울대학교 동창회장 되셨던데 제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제가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예. 조금 늦었습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네. 짐이 무겁습니다. 아유, 동창회 몇 명이나 돼요? 남가주에 지금 에스티메이트에서 3,000에서 한 4,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미주총 동창회에서 배포하는 신문이 나오거든요. 월간지가 거기 나간 게 한 3,4천 부 정도 나간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서울대학교 전체 동창회 막년회도 있습니까? 그건 할 수가 없죠. 숫자가 너무 너무 많으니까. 많아서. 남가주 동창회는 한 번씩 하면 한 300명 정도 모여가지고 동창회를 하죠. 미주총 동창회는 할 수가 없죠. 숫자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젊은 서울대 졸업생들도 많이 오나요? 2018년생들까지 왔었어요. 2018년 와. 입학생까지. 네. 1953년 입학하신 분도 오셨고 홍병식 박사라는 홍병식 분이 박사. 네네. 1953년도 입학. 그러니까 63 63년 년이네. 3년 차이에 네. 서너 배가 한꺼번에 만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월급 나와요? 돈을 쓰셔야죠 오히려. 사비를 회원이 드려야죠. 5천 명 정도 되면은 월급도 좀 주고 그래야지 일을 열심히 하시지. 한국 정부가 돈 좀 주는 게 없을까? 네. 아니 좀 회원이 그렇게 많으면은 좀 걷어서 좀 월급도 좀 달라 그러고 그러세요. 좋은 일에도 좀 많이 사용했으면 예, 열심히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해외의 금융 계좌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납세자들 어떤 보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요새 뭐 인컴택스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이런데 꼭 그 CPA들이 물어오는 사항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당신은 해외의 금융 계좌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항상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납세자들은 어떤 보고를 뭐 따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왜 그러면은 해외 금융 계좌를 보고를 하라고 하겠느냐? 요즘 인터넷 시대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 핸드폰 시대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내가 미국에 있는 돈 어마어마한 돈을 싱가포르에 있는 싱가포르의 국립은행에다가 상업은행에다가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거기 가서 구자 하나 터놓고 이거 와가지고 송금하고 송금 받고 하는 게 너무 쉬워지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탈세의 목적이 옛날에는 미국에 있으면은 디비덴드나 이자 인컴이 자동적으로 미국에 있는 은행이 IRS를 보고를 하니까 서로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이게 해외로 나가버리면은 해외에 있는 은행이 미국에다가 뭐 이런 이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보고 의무가 없잖아요. 안 하겠죠. 안 하죠. 네.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다가 역외에다가 돈을 갖다 놓고 아하. 탈세하는 것도 많고 또 돈의 흐름을 쫓아서 예를 들면 많은 세수가 떨어지니까 이거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것이 해외 금융재산인데 그런 분들을 잡기 위한 거라면은 우리 소시민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이민 커뮤니티가 문제예요. 옛날에는 아마 최영호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 때에 오면은 50불, 100불, 150불밖에 못 가져왔네. 네. 그 돈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성공했네 하는 성공 스토리가 많았잖아요. 다들 그렇게 다들 그렇게 왔는데 70년도, 80년도, 90년도에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동산이 뛰고 비즈니스 가치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내가 이민은 가는데 몰랐다고 그걸 다 정리하고 가냐. 놔두고 다 놔두고 그런 분들 많이 오는 계시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많아요. 맞아요. 네. 세 번째로는 요즘 또 이중국적제가 많이 개방이 되어가지고 맞아요. 한국에서도 이자가 많이 준다 그러면 왜 한국을 못 갑니까? 요즘같이 쉽게 갈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부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두 가지 법을 만들었어요. 왜 그러면 뭐 복잡하게 두 가지 법을 만드느냐. 한 가지 법만 가지고 하는데 목적 자체가 조금 달라.
FBA라고 하는 영어 말로 뭐 법 이야기는 이제 위하지 않겠습니다만 먼저 1970년대에 만든 법은 해외의 불법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추적하기 위해서 범죄 단속국이라는 데가 있어. 금융 범죄 단속국이라는 것이 재무부 산하에 있어요. 네. 여기가 그것을 추적을 하는데 1970년도부터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해마다 이러이러한 재산 규모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 범죄 단속국에다가 보고를 해라. 그게 이제 폼은 뭐 114라고 하고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는 폼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보고만.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그걸 금융 자산을 보고하면 좀 기피하는 이유는 그 금융 자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10만 불이 있다 그러면 10만 불 곱하기 세금 해가지고 세금 낼 걸로 생각하니까 겁이 나서 적게 보고하고 뭐 어떻게 알겠어? 뭐 이렇게 뭐 태평양을 건너온 것을 누가 알겠어라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좀 적게 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요즘은 정보 보관도 더 빠르고 그다음에 돈이 흐름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늘어나고 요즘 이제 AI가 발전하면서 모든 것을 추적할 수 있는 과거는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추적이 불가능한데 FBA의 한계점이 최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목적한 대로 세수도 늘어나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더 획기적인 어떤 진전이 안 되니까 법을 하나 다시 만들자고 해서 2012년도에 다시 법을 만든 거예요. 뭐 그 이름은 제가 뭐 대봐야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건 안 하고 2012년도에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한테 보고를 해라 그러니까 안 해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요즘은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한테 미국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구자를 서칭을 해서 한국 국세청에다 보고하면 한국 국세청이 미 국세청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겠다. 네. 그게 아이고. 2012년에 2012년. 네. 꼼짝 못하네. 그러니까 양쪽으로 나는 보고해라. 네. 그럼 나는 보고해야 돼. 네. 그런데 한국에 있는 구자가 저게 미국까지 오겠나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했는데 네. 2016년도부터 이제는 온다. 한국 조세 협약에 의해서 양 국가의 시민권들이 미국에 이제 까꿀로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돈이 한국에다 보고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양자로 보고해 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부터는 한국에 있는 분들이 구자 하나 틀려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런 거 물어봅니다. 이거 해줘도 좋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한국 국세청으로 갔다가 그 한국 국세청에서 미국 국세청으로 오니까 이제는 미국에서만 보고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게 AI와 겹쳐 가지고 이게 추적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요? 꼼꼼하게 추적하나요? 아니면 좀 다소 헐렁헐렁한가요? 지금이야 이제 처음이니까 법이 시행이 되면은 처음에는 느슨하겠지만은 네. 그걸 보완하면은 네. 이제 많이 나아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에 따지면 말이에요. 미국이 처음이라고 느슨하다고 그래도 몇 년 지나면 지난번에 느슨했던 것까지 지금 다 맞아요. 내야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뭘 안 해? 그러면 내가 페널티를 많이 물릴게. 왜 그렇지? 예, 그 페널티가 생각보다 좀 세요. 세겠지. 네. 예, 뭐 어떻게 하면 얼마다 이런 건 지금 제가 이야기할 네, 필요는 네, 없고 좀 세니까 그러기 전에 보고를 제대로 잘 하고 금액이 적은 경우일수록 뭐 특별한 세금은 안 내니까 금융 자산 자체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뭐냐면은 금융 자산이 가만히 있으면은 배당이 나오고 이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파생 인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파생 인컴은 해외 소득으로서 미국에서는 보고를 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네. 금융 자산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은 안 내지만 네. 거기에서 발생한 발생하는 소득에 소득. 대해서는 네. 보고를 해라. 그런 경향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해외 금융 자산에 뭐가 포함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금융 자산은 금융 자산이라고 불렀어요. 예. 캐시 자산이 아니라 금융 자산이라고 하면 금융기관과 관계된 데 그렇죠. 들어가 있는 돈이네. 그렇죠. 자체 그러니까 은행. 보험회사, 그렇겠죠. 그다음에 뭐 파생 상품, 뭐 이런 것들은 전부가 그다음에 인슈런스
주식 시장도 들어가겠네. 다 들어가죠. 오. 다시 말하자면은 아직 상장이 안 되어 있는 우리 아버지가 나하고 같이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비상장 주식도 평가해서 보고해라. 그러니까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은행 것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은행 것만 이야기하는데 논리적으로 말한다면은 다 보고를 해야 아니 될 정도로 그러면은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도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데 집이 한 채 있다든가, 그다음에 한국에 내가 자동차 한 대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보고를 해야 자, 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금융 자산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안 해도 되는 부동산 자산 아닙니까? 네. 그건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런데 네.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예. 부동산을 전세 자금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또 그게 궁금하다. 그게 궁금하죠. 전세 자금을 받으면 그걸 뭐 집에다 갖다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은행에다 은행에 넣었어요. 넣죠. 그럼 네. 보고해야죠. 하지만 전세 자금은요. 그 세입자가 나갈 때 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돈이잖아요. 그거 다 나갈 때 다 주라 이거죠. 그러나 보고 의무는 해라는 뜻이죠. 보고는, 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전세 안 주고 월세로 줘가지고 그 월세도 월세- 받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몰래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은행을 터치 안 하면 모르겠죠. 은행에 터치를 해서 은행에 돈이 여러분들 들어가면 잘 들으세요. 한국의 부동산 가지신 분들은 월세를 주시되 현금으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것이니까 아까 자동차를 갖고 있느냐 부동산을 갖고 있냐 하는 것은 보고 대상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것만 따라 뛰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동산은 보고 안 해도 좋습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임대 소득이 나오잖아요. 네. 뭐 그게 월세가 되든 아니면은 전세 자금이 되든 소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득은 미국 정부에다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보고만 하면 되죠. 보고하고 세금 있으면 내야죠. 왜냐하면 소득이니까. 네. 세금 내고 네, 세금은 있어야 떼내야 돼. 돼요 무조건. 자, 그러면은 그 미국 시민권자는요. 한국에 있는 뭐 금융 이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내야죠. 그럼 양쪽에 한국에는- 다 내야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 다 하면은 시간이 다 충분하지 못하니까 네. 다음 기회에 제가 해외 소득이 생겼을 때에는 이건 지금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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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네. 다음번에는 해외에 소득이 있으면은 어떤 분들은 사제분이 한국에 가가지고 월급쟁이를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미국 시민권자 그런 꽤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은 과연 어떻게 보고해야 되냐? 시민권자인데 네. 보고해야 되죠. 한국에다 세금 다 내요. 예. 그러면 또 미국에다가 그 세금을 내야 되느냐? 네. 미국에 사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이런 분들은 모든 월드와이드 인컴을 전부 포괄적으로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한국에다 세금 내고 미국에다 세금은 네. 이중 과세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세 협약을 해요. 조세 한국과 협약을. 미국이 네. 이중으로 과세하지 말자. 그건 불편하지 않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한국에다 낸 세금을 미국에다 보고할 때 크레딧으로 줘요. 그러니까 한 소득에 한 번만 과세하겠다. 근데 이제 한국의 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미국 세금이 좀 나올 수도 있고 한국의 세금이 많으면 네. 미국 세금은 낼 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아하. 네. 그게 그러니까 만일에 정말 어느 상한선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쪽의 세금이 더 많으냐 미국 쪽의 세금이 더 많으냐 그 선을 잘 찾아가지고 머리를 써야 되겠네. 이론적으로는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고 맞아요. 해외에서 쉽지 않겠지.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해외에서 이렇게 근무한 사람들은 해외에 경비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사항이 굉장히 높아요. 뭐 10몇만 불씩 하니까 네. 보통 뭐 한 10만 불씩 한국에 가가지고 미국 애들이 그 아카데미 같은 데서 영어 강사들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10만 불씩 벌어도 네. 미국에다 보고하면 세금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아하, 것들이 네. 있고 또 그다음에 아까도 최초에 말씀드렸을 때
한국에다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재산이 없이 미국에 와가지고 영주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당신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미국에 와서 미국 시스템에서 와서 살아라. 그런 것이 영주권을 주는 목적이거든요. 뭐 이민 수속을 빨리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온다. 또는 자녀를 학교에다가 쉽게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미국 온다. 그 뜻이 아니라 한국 재산을 다 정리하고 미국에 살아. 근데 한국의 부동산 다 놔두고 오고 그다음에 모든 재산들을 다 놔두고 오고 그리고는 미국에 와서는 미국에서 번 돈만 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미국 정부가 보면 기분이 안 좋죠. 안 좋죠. 미국에 있는 모든 제도는 이용하고 맞아요. 세금은 적게 내시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들여다보고 있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와 함께했습니다.